안녕하세요. 물리로 인생을 노래하는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안고 가다가도 좌절에 엎어진 적도 있었을 것이며 닿을 듯 말 듯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수없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뒤따르는 걸까? 라는 생각에 억울하면서 모든 게 밉고 싫어지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파동의 교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단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물리학이라고 하면 질량, 그리고 전하, 즉 입자에 대한 역학이었는데 이 입자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정보, 가령 질량이나 그리고 전하량, 그리고 운동량 이런 자신들의 정보를 에너지라는 그릇에 담아 힘 F를 매개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량이나 어떤 부피, 구체적인 입자적 특성이 없는 무언가도 자신의 정보를 에너지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 무언가가 바로 파동이다. 따라서 입자에 대한 역학과 파동에 대한 역학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에 대한 역학을 이 대단원,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파동을 표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동이라는 것의 정의는 어떤 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때 진동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불러요. 이 매질이라는 것은 파동이 전파하고 있을 때 진동하는 물질로서, 예를 들자면 수면파의 경우에는 물이 매질이 될 것이며, 그리고 줄파동의 경우에는 밧줄 같은 게 매질이 될 것이고, 용수철 파동은 용수철이 매질, 그리고 지진파의 경우에는 지각, 그리고 음파의 경우, 소리의 경우에는 공기가 되겠죠. 물론 소리의 경우에는 공기뿐만이 아니라 액체나 고체에서도 전달이 되니까 상황에 따라 매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반적으로 파동의 경우에는 매질을 매개로 전달이 되는데, 이 매질이라는 것은 진동하는 물질이다. 여러분이 매질의 특성 중에 알아야 될 사실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절대 진동하는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질이 상하 방향으로 진동한다면 절대 그 방향이 수직한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파도타기 응원으로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자 하는 팀이 이겼으면 하는 그 열망의 에너지를 담아서 파도타기 응원을 하잖아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에는 관중석 둘레를 따라 이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관중들이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만 할 뿐이죠. 관중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겼으면 하는 그 열망의 에너지가 관중의 둘레를 따라 파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파동이라는 것은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진동하는 물질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파동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일단 첫 번째, 매질의 진동에 따라서, 매질이 예를 들어 상하 방향으로, 즉 Y축 방향으로 진동한다고 합시다. 매질은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진동하는데 그의 수직한 X축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횡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횡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기적인 진동, 사인파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횡파로 분류가 되는 파동들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전자기장의
교란이 전달되어가는 이 형태, 네, 전자기파가 있었죠. 그리고 지진파의 S파가 있습니다. 반면 이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가 있는데요. 이런 파형을 우리는 종파라고 불러요. 종파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용수철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 그 분포도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았을 거니까 다음과 같이 용수철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파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를 우리는 종파라고 부르고, 이런 종파로 분류되는 파동들은 대표적으로 소리, 음파가 있고, 그리고 지진파의 파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파동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횡파의 경우에서 이 Y축 변이 중 가장 최대값을 가지는 가령 가장 높은 지점,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한 지점을 파동의 마루라고 불러요. 그리고 최저 높이, 제일 낮은 이 골짜기를 우리는 골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파동이 매질이 진동하는 데 있어서 매질의 진동 중심에서 최대 Y축 변이까지, 다시 말해서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이 길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종파의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밀하다라고 표현하고 듬성듬성한 부분을 소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종파는 다른 말로 소밀파라고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본 케이스는 매질의 진동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 횡파와 종파로 나눈다라는 것이었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도 다른 명칭으로 파동을 분류할 수 있거든요. 바로 매질의 유무와 파동의 진행에 따라서. 보통 파동의 경우에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었었죠. 그래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일반적인 파동을 탄성파라고 부르며, 매질이 없어도 진행되는 파를 비탄성파라고 합니다. 탄성파의 경우에는 매질이 있어야만 진행되는 파동, 반면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되는 파동. 이 매질이 없어도 진행되는 파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죠? 바로 무슨 파? 그렇죠, 전자기파. 그래서 전자기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파동들, 대부분은 아니고 모든 파동들이 다 탄성파가 됩니다. 모든 파들이 탄성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파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표현이 되고, 이 파동은 어떤 기준을 들이대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이 단원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두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변이 위치 그래프,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잡고 줄을 위아래로 흔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위아래로 줄을 흔들면 이렇게 사인파 곡선이 쫙 펼쳐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 다음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사진 한 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의 X축은 거리, 그리고 Y축은 역시 Y. 이거는
내가 줄을 잡고 흔들었던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버린, 즉 사진으로 찍는다. 이건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파동의 주기적인 진동에 대한 정보가 공간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대답을 해볼까요? 파동에서 최대 높이, 이거 이름 뭐였죠? 그렇죠, 마루.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길이, 그리고 가장 낮은 지점은 골이었죠.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길이, 이 길이, 그리고 진동 중심에서 다음 진동 중심까지의 길이, 이 공간 정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은 정의하기를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예요. 매질이 한 번 상하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로 이 노란색 세 선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파장은 기호를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읽고요. 파장은 아까 정의하기를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이기 때문에 길이죠. 단위는 표준 단위 미터를 씁니다. 네, 이렇게 파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편히 시간 그래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x가 0, 이 원점에서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 얘가 어떤 진동을 보이는 것이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x가 0m인 지점은 계속 위아래로 진동만 할 거예요. 이 진동하는 데 있어서 y축 변이가 시간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이냐를 나타낸 그래프다. 즉 변이 시간 그래프는 한 지점, 공간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길게 노출시켜서 이 지점에서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예를 들자면 별의 일주운동의 경우에는 장소를 고정시키고 시간을 길게 노출하여서 이 별의 일주운동을 우리가 한 영상으로 촬영하는 기법이잖아요. 이 변이 시간 그래프는 타임랩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임의의 x점에서의 변이를 이렇게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는 x축이 시간항이고요. y축은 그대로 변이 y가 나타나요. 자, 이 경우에도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길이는 x축의 변수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값이겠죠. 그리고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이 길이와 진동 중심에서 다음 진동 중심까지의 이 길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에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거를 주기라고 하고, 주기는 어쨌든 시간이니까 기호를 타임, t라고 씁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표준 단위는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그래프의 x축 변수가 x인지 t인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그래프의 변수가 x가 나왔다면 나는 이 파동의 파장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셔야 되고, 만약 x축 변수가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나는 이 파동의 주기를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주기와 파장을 정의했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의 표현 요소 진동수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진동수는 정의하기를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그래서 진동수는 기호를 F라고 씁니다. 영어로 프리퀀시라고 하기 때문에 앞 글자 F를 따고, 진동수의 단위는 여러분 전 시간에 전자기파의 실제를 실험으로 최초로 입증한 사람 누구였죠? 그렇죠, 헤르츠였죠.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업적을 따서 헤르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진동수는 다시 말하지만 정의가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주기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정의의 구조상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예요. 네, 진동수와 주기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속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파동의 요소를 토대로 파동의 속력을 정의할게요. 여러분, 속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역학 개념이었습니다. 속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였죠. 그래서 시간 t분의 이동거리 s로 표현이 되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파동의 속력입니다. 파동의 속력 또한 기본적인 이 시계 구조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파동에서 시간과 관련된 물리량은 뭐였죠? 그렇죠, 주기였죠. 주기. 그리고 파동에서 길이와 관련된 물리량은 뭐였죠? 그렇죠, 파장.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다시 말해서 한 주기 동안 한 파장 진행하는데 걸리는 속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기는 진동수와 역수관계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진동수와 파장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도 파동의 속력이 정의가 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파동의 속력에 대한 식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파동이라는 것은 매질의 진동에 따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식이다 보니 이 매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결합 구조를 비롯한 이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파동의 속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여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질의 물리적인 특성에 변화가 생겨버리면 파동의 속력 또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물리학 원에서는 수심에 따른 수면파의 속력과 기온에 따른 소리의 속력, 이 두 가지만 주의 깊게 다루게 될 테니 그 두 개 조는 꼭 여러분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면파. 수면파의 경우에는 수심에 따라 어떻게 속력이 달라지느냐를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소리의 경우에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물어볼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파동의 굴절 파트에서 매우 기묘하게 나오니까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꼭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수면파의 경우에는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속력이 빨라져요. 수심이 얕으면 느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소리의 경우에는 기온이 기온이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집니다. 네, 이렇게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 요소와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파동을 표현하는 요소들, 첫 번째, 가장 최대 높이 지점을 마루, 최저 높이를 골, 그리고 진동 중심으로부터 최대 변이까지의 길이를 진폭이라 한다. 그리고 변이 위치 그래프와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각각 읽을 수 있는 파동의 물리량들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변이 위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나는 그 파동의 파장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이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면 나는 그 파동의 주기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역수관계다라는 것,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파의 경우에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고 소리의 경우에는 기온이 뜨거울수록 속력이 빨라지더라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파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기적인 진동, 끊임없는 흔들림이 전제가 돼야 했던 이 물리적 현상이었어요. 우리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름지기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이 목표야말로 나의 삶에 이런 굴곡을 만드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역경과 냉소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지라도 그냥 거기에 맞춰 흔들려 주되 가던 발걸음만은 멈추지 말도록 합시다. 때론 좌절에 엎어질지라도 이거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일부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여러분이 가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노래는 김동률의 황금가면이고요. 다음과 같이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웠습니다.